안녕하세요. 하얀치과의 김신구입니다. 이제 2016년도 접으러 가고요. 제가 또 1년 동안 동영상 강의로 여러 선생님들을 찾아뵌 지도 1년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 호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지난 16년도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유지 형태에 대해서 각각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세멘트 타입, 스크루 타입, 또 SCRP 타입을 임플란트 레벨에서 연결하는지 또는 어워트먼트 레벨에서 연결하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러한 보철물 유지 형태를 이제 각각의 증례에서 어떻게 조합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컨비네이션해서 효율적으로 쓰는가에 대해서 임상 증례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하는 술식들하고 그런 임상 케이스들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서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좀 지루하고 또는 어렵고 따분한 내용일 수도 있었던 지난 그 연재물들을 오늘 임상 케이스로 정리하면서 좀 편한 마음으로 여러 선생님도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좋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철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보철물 유지 형태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증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은 이 표가 이제 저희가 몇 회에 걸쳐서 임플란트 보철물 유지 형태를 설명을 드렸던 표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대부분 어버트먼트 레벨에서 세멘테이션을 하는 타입하고 어버트먼트 레벨에서 SCRP를 하는 유지 형태를 조합해서 사용했던 증례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증례는 일단 단일치아 대구치 증례였는데요. 보시면은 51세 남자 환자였고요. 교환면의 웨어들이 약간 있긴 한데 저장력은 굉장히 좀 센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흡연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보시면 초기 사진에서 대유치 부위에 골 소실이 많이 발생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치주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47번 치아를 발치를 하고 이제 3개월 됐을 때 파노라마 사진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쪽에 골 밀도가 충분히 채워지진 않았는데 어느 정도 볼륨과 골 재생이 시작된다고 봐서 3개월짜리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경우입니다. 보시면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넌 서머지 테크닉으로 해서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을 한 상태로 보통은 하악에서 2개월을 두지만 초기 고정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고 아직 본 힐링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라서 3개월 정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힐링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철물을 연결을 하게 됐는데요. 보철물 유형은 CCM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를 제작을 하고요. 그 어버트먼트 레벨에서 세멘테이션 타입으로 보철물을 제작을 했어요. 최근에는 이제 CCM 어버트먼트를 이렇게 임플란트 레벨에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특히 단일 대구치에서는 더 그렇죠. 교합압이 세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이제 투피스 티타늄 어버트먼트가 파절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솔리드 어버트먼트들도 파절되는 경험들을 보면서 CCM이 단단하니까 한번 실험적으로 한 1년 정도 사용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폐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재료인데요. 이때 당시에는 저작압과 최후방 단일 대구치를 고려해서 강도 경도가 높은 CCM 어버트먼트를 사용을 했던 증례죠. 그래서 연결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3개월이 지났어요. 그때 이제 환자가 아프진 않는데 임플란트가 흔들린다라고 해서 내원을 했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에 스크루가 풀리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이제 검사를 하게 됐는데 먼저 방사선 촬영을 단일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방사선 촬영상에서 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미세 나사나 거대 나사 부위에 계곡과 산이 다 선명하게 보이는 상이라고 하면 이 주변에 레디오루슨스가 있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골유착이 실패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신뢰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봤더니 주변이 까맣게 레디오루슨트 라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골유착이 실패한 경우입니다. 초기 사진에서는 이렇게 블랙 라인이 없었는데 3개월 만에 이게 생긴 이유는 아마도 오버 스트레인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철물하고 임플란트가 한 덩어리로 쉽게 그냥 발치하되 아주 쉽게 제거가 됐고 주위에 연저주기를 긁어보니까 염증성은 아니고요. 단단한 커넥티브 티슈가 이제 큐렛돼서 제거가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증례에서 오버스트레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보통 우리가 임플란트 주위에 본 인저리를 야기하는 것은 스트레스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죠. 스트레인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교합력이 가더라도
이 임플란트 주위의 골 성숙도, 골 밀도가 높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똑같은 힘을 받을 때 발생하는 변형량, 스트레인은 양이 적어집니다. 근데 반면에 이렇게 이제 발치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골 밀도가 높지 않거나 또는 타이퍼본의 원래 상악골이거나 이런 경우들에는 똑같은 힘이 가도 이쪽 뼈가 더 약하기 때문에 변형량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같은 외력이 가도 스트레인 양은 상대적으로 증가돼서 본 인주리를 야기해서 마이크로 프랙처가 야기된 거죠. 그래서 아쉬운 것은 이 증례에서 조금 더 힐링이 된 다음에 보철물에 연결했다면 이런 실패로 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임플란트 식립은 이 이제 임플란트 제거한 부위가 좀 힐링이 된 다음에 식립하기 위해서 한 3개월 정도를 기다렸다가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초기 고정력은 애초에 심었을 때보다는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또 3개월을 뒀다가 역시 이때도 CCM 커스터마이저 어버트먼트 레벨의 세멘테이션 타입 보철물을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3개월, 6개월 이끌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 후 1년,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4개월 됐을 때 환자가 내원을 했는데 역시 약간 흔들린다고 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좀 뜨끔하죠. 또 무슨 일이 생겼나? 그래서 이제 방송 사진을 찍어 보니까 사진이 이렇게 썩 잘 찍힌 사진은 아니에요. 미세나사 부위가 다 이제 상이 뭉그러져서 잘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한 10도 내외 좀 기울어져서 찍어진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주변으로 레디오루스트 라인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상부 쪽으로 약간의 고롭수 수견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임플란트가 골류착이 실패한 건 아닌데 모빌리티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스크루 루즈닝이나 조인트 루즈닝이겠죠. 그래서 이제 보철물의 분리를 시도를 해봅니다. 근데 이게 템본드 GOE 세멘트로 이제 붙였던 보철물인데 잘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크라운 위쪽에 스크루를 뚫기 위해서 구멍을 뚫었던 게 보이죠. 근데 구멍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구멍을 뚫기를 시도하는 과정에 이쪽에 템본드가 프랙처가 되면서 보철물이 쉽게 제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철물 제거를 하고 안에 나사를 봤더니 이게 좀 특이합니다. 이 어버트먼트 스크루는 루즈닝이 없어요. 이제 어떻게 테스트를 한 건가 하면 나사를 이제 요 크라운이 제거된 다음에 풀는 방향으로 돌려보는 게 아니고 체결하는 방향으로 돌려보죠. 그래서 세게 돌려봐서 더 도나를 보는 건데 더 돌지 않습니다. 그러면 루즈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버트먼트 스크루는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어버트먼트가 따깍따깍 돈다. 이것은 이제 스크루 루즈닝을 동반하지 않은 조인트 루즈닝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버트먼트 스크루를 풀르니까 이 어버트먼트는 프릭션 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프릭션 핏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쉽게 제거가 돼요. 쑥 빠져나온 상태고 그 상태에서 보니까 아래 이 팔각부 쪽에 웨어 파셋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이 CCM 어버트먼트이기 때문에 제작될 때 당시부터 산화막이 두껍게 형성되면서 변형이 돼 있다가 그러니까 원래 조인트 팔각부가 잘 안 맞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 위쪽에 프릭션 실 부분도 똑같은 각도로 제작이 된다라고 해도 어차피 캐스팅을 하게 되면 변형이 좀 생기죠. 그러니까 이 위에 프릭션 실도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애초에 조인트 일피팅이 있던 상태에서 힘을 받으면서 이게 따깍따깍 회전 운동이 생기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반복 하중을 1년 반 동안 받으면서 측방압에 의해서 이게 비틀림력을 받으면 이 팔각부 쪽이 이 임플란트 안에서 비틀림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임플란트 안에 팔각부 형태가 강도 경도가 높은 CCM에 의해서 뭉개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성을 파괴하지 못하고 위에 프릭션실이 무너지면서 회전 운동이 시작됐을 가능성도 있죠. 어쨌든 근본적인 원인은 강도 경도가 다른 CCM 어버트먼트가 임플란트 레벨에서 바로 체결됐던 게 근본적인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교합력이 센 환자였기 때문에 최후방 대구치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로드에 의해서 조인트가 변형이 되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것은 제거된 크라운의 디스탈 쪽 3분의 2 부분을 보면 마치 대패로 민 것 같이 완전히 거칠게 마모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최후방 대구치에서 후방부 3분의 1가 이렇게 변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디스탈 몰라 신드롬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구치부가 다 있는 환자긴 하지만 어쨌든 파라펑션이 있건 또는 이제 일반 저작중이건 간에 뒤쪽에
디스크가 TMJ 디스크가 약간 쿠션 이펙트가 생기면서 눌리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어 사이드에서 교합 조정을 할 때보다 이제 사용하는 과정에 파라 펑션이나 또는 저작 중에 이 디스탈 면에 더 많이 눌리는 힘이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디스탈 몰라 신드롬이죠. 그래서 디스크가 쿠션돼서 눌릴 때마다 이쪽을 힘을 세게 줘서 더 과부하가 갔던 그런 환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는 생존을 하고 있는데 조인트는 변형이 돼서 잘 안 맞을 거다라는 게 이제 전제가 되는 상태로 임플란트가 남아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 보철물을 다시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새로 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작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 팔각부가 변형이 됐기 때문에 팔각부에서 고정을 얻는다라는 것은 안티 로테이션을 얻는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솔리드 타입의 어버트먼트를 연결하는데 일단 저작압이 세서 그냥 솔리드 타입의 세멘테이션 타입을 하게 되면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이 한 덩어리로 붙은 상태에서 측방압을 받으면 긴 레버암으로 아래 응력을 줄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브레이킹을 하기 위해서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본 레벨의 인터널 코니컬 임플란트를 소프티슈 레벨의 익스터널 헥스 타입으로 전환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어버트먼트 레벨의 SCRP를 제작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이제 작업 모델상에 어버트먼트 레플리카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 위에 티타늄 실린더를 올려서 밀링을 해서 스크롤이 뚫린 SCRP 형태의 크라운을 제작을 했죠. 보시면 이것이 이제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에 올라가는 티타늄 실린더 밀링을 한 걸 보여드리고요. 그 위에 크라운에 스크롤이 뚫려 있는 SCRP의 크라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지대줄을 먼저 위에 연결을 하고 그 위에 크라운을 레신 시멘트로 붙여서 SCRP로 연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새로 제작된 보철물을 연결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연결하고 나서 교합 조정을 할 때 이 교합면을 봤어요. 지금 이 형태가 저희가 정상적으로 교합 조정을 마친 형태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후에 이제 웨어 바셋이 깊게 생겼었죠. 이전 크라운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차단을 하기 위해서 교합 조정이 안정적으로 된 상태에서 계속 꽉 물게 하고 뒤쪽을 조금씩 갈아봤어요. 그랬더니 계속 교합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스크가 좀 쿠션이 생긴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 이제 눌리는 정도가 꽉 물었을 때 눌리는 정도가 안정될 때까지 조정을 해봤더니 이 정도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작했던 크라운들은 다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데 이 환자는 디스탈 몰라 신드롬이 있는 환자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꽉 물고 계속 교합 조정을 추가적으로 해나가 보니까 이렇게까지 낮아진 거죠. 어쨌든 이러한 이제 그 뒤에가 쿠셔닝으로 눌리는 이펙트 때문에 과부하를 받아서 이전에 그러한 문제들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버트먼트 레벨의 SCRP를 연결하고 나서 이게 이제 1년 10개월, 한 2년 정도 지난 상태인데 보시면 임플란트 상부의 본 레벨도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이 됐고요. 교합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나사의 풀림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주된 이제 기여, 이렇게 유지가 이제 될 수 있었던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디스탈 몰라 신드롬을 의심해서 교합 조정을 충분히 했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여기 어버트먼트 레벨에서 SCRP를 연결함으로 해서 이쪽에서 한번 스트레스 브레이킹이 됐다라는 게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해로 보면 이런 거죠. 처음에 이제 어버트먼트 레벨의 세멘테이션을 했을 때에는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측방압을 받으면 이 전체가 레버암으로 긴 레버암이죠. 작용을 하면서 이 조인트 안에 스트레인을 주게 돼요. 그것이 CCM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쪽 임플란트 내부의 팔각부를 뭉개뜨리고 프릭션 실 부분을 뭉개뜨려서 결국은 조인트 루즈닝을 야기했던 그런 경우고요. 반면에 MUA를 연결해서 소프티슈 레벨 익스터널 헥스로 컨버팅을 한 다음에 SCRP를 연결하면 이 보철 스크루 부분에서 짧은 레버암이 1차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스트레스 브레이킹이 돼서 실제 임플란트 어버트먼트 조인트로는 그렇게 큰 응력이 가지 않죠. 그래서 위크 포인트가 이때는 임플란트 조인트였는데 이때는 어버트먼트와 보철물, 소프티슈 레벨로 위크 포인트가 올라간다. 만약에 나중에 과부하에 의해서 이쪽에서 어떤 과부하 사인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런 어버트먼트 레벨 SCRP에서는 소프티슈 레벨의 보철 스크루에서 그 사인이 1차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처하고 진단하기에도 훨씬 용이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요새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많이 쓰시죠. 근데 이제
질코니아 보철물은 보통 전체가 세라믹이기 때문에 파절의 위험성이 있는 재료인 건 맞아요. 강하긴 하지만. 근데 주로 언제 파절이 되냐 하면 지대주하고 이 질코니아 보철물이 접착력을 상실했을 때, 모든 세라믹은 이제 붙어 있을 때는 힘을 받아도 잘 안 깨지죠. 유리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붙어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을 때 하중을 딱딱딱딱딱 받으면 유리가 쉽게 깨지듯이 그 강한 질코니아도 깨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질코니아 보철을 할 때는 사실은 좀 딜레마예요. 지대주 위에 세멘테이션 타입으로 올릴 때 이 질코니아 보철물을 퍼머넌트 세멘트 계열을 쓸지 아니면 템포러리 세멘트 계열의 GOE 세멘트를 쓸지는 항상 고민이죠.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어버트먼트 레벨 SCRP가 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러한 증례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게 질코니아 브릿지를 어버트먼트 레벨 SCRP로 제작을 한 경우인데, 이제 인터널 코니칼 임플란트가 심어졌고요. 그 위에 이제 MUA,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 또는 컨버팅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해서 소프트티슈 레벨의 익스터널 헥스 타입으로 전환을 하고, 그 위에 SCRP 형태로 질코니아 브릿지를 한 경우죠. 이게 왜 이제 질코니아 보철물에서 유리한가를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는 이제 그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 위에 이런 티타늄 실린더를 이용을 하고 그 위에 질코니아 보철물이 올라가죠. SCRP로. 따라서 조인트에 바로 티타늄하고 질코니아가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코니아 보철물에 티타늄 인설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성의 지대주들, 어버트먼트에 티타늄 인설트가 있는 그런 티타늄 인설트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티타늄 실린더를 이용하게 되면 접착 면적이 더 넓은 티타늄 실린더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브릿지하고 이 티타늄하고 접착 강도를 더 강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성의 메탈 인설트가 있는 질코니아 어버트먼트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큰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SCRP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 티타늄 실린더하고 질코니아 브릿지가 레진 시멘트 계열로 붙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면에서 접착이 상실되면서 반복 화정을 받으면서 질코니아 코어가 파절될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소프트 티슈 레벨에서 SCRP 형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익스터널 헥스 타입으로요. 그죠? 그러니까 100% 나사를 풀리면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리트리버빌리티가 100% 보장된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니어를 올렸을 때, 포세린 비니어가 파절이 되거나 했을 때, 또는 인접체하고 컨택 루즈닝이 됐을 때 이럴 때 리페어하기가 아주 쉬워지죠. 그래서 사실 지금 질코니아 브릿지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임플란트에서 사용을 할 때에는 이런 이제 어버트먼트 레벨의 SCRP 형태로 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베스트 초이스가 될 겁니다. 이것은 이제 특정 회사 워렌텍 회사 제품을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지금 이런 형태의 제품이 이 회사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제품을 쓰고 있는데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아래 컨버팅 어버트먼트, 이것은 이제 워렌텍 제품에 맞게 7도짜리로 되어 있는 건데, 워렌텍에서도 이게 11도짜리나 또는 앵킬로스에 맞는 그런 각도의 이 MUA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호환되는 요 위에 올라가는 티타늄 실린더나 인프레셔 코핑들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앵킬로스를 쓰신다면 앵킬로스에 맞는 MUA, 11도짜리 쓰시면 거기에 맞는 MUA를 선택을 하면 위에는 이런 실린더를 이용해서 보철을 똑같이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레귤러 플랫폼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와이드 폼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연결되는 구조가 헥스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넌 헥스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넌 헥스들을 쓸 때는 주로 어디서 쓰냐면 브릿지를 할 때 쓰겠죠. SCRP 형태로 브릿지를 할 때, 그리고 헥스 형태는 싱글 유니트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증례를 한번 보면 이제 10번대 외에 구치부가 다 이제 상실된 상태죠. 그래서 인터널 코니칼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보철을 할 때 지금 이 20번대는 5번, 6번, 7번이 브릿지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어버트먼트 레벨의 SCRP를 하기로 했고요. 4번 위치에서는 어버트먼트 레벨의 세멘테이션 타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임플란트 레벨에서 인상을 뜨고, 요 뒤에 두 개는 어버트먼트 레벨에서 인상을 뜬 거고요. 아래는 이제 캔틸리버 브릿지가 미지얼 캔틸리버로 들어가게 될 텐데, 역시 MUA를 연결해서 소프티슈 레벨의 헥스 타입으로 컨버팅을 한 다음에 지대주 수준에서 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트는 먼저 이 아비트러리로 바이트를 떠요. 이렇게 구치부 교합이 불안정할 때 한 번에 바이트를 뜨는 건 좋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 핀이 연결된 상태, 위에는 힐링 캡이 연결된 상태에서 아비트러리로 블루무스를 이용해서 바이트를 뜹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작업 모델을 만들어서 그 위에 여기는 이제 티타늄 어버트먼트가 연결된 거고요. 뒤쪽에는 지대주 수준에서 티타늄 실린더가 연결된 거죠. 그 위에 이렇게 메탈 프레임워크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입안에 트라인을 할 때 이제 사용할 레진 트랜스퍼 지그를 제작을 하고 이걸 이용해서 실린더와 티타늄 어버트먼트를 체결한 다음에 이런 메탈 프레임워크를 연결하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바이트를 체득을 하죠. 이때는 이쪽 그 멀티 유닛을 연결한 쪽은 버티컬하게 체결하는 토크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변형이 안 생겨요. 이쪽에 이제 싱글 유니트가 들어가 있는 인터널 코니컬에 바로 연결되는 지대주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힘으로 체결하느냐에 따라서 20 마이크로 정도의 높이 차이가 생길 수가 있죠. 반면에 이쪽은 버티컬 스탑이 마치 익스터널 헥스 임플란트 같이 잡혀 있어서 이렇게 이제 MUA를 연결하고 익스터널 헥스로 전환한 다음에 바이트를 이렇게 뜨는 것은 굉장히 정확한 바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압 20번대 브릿지에 밀링된 티타늄 실린더하고 그 위에 PFM 브릿지가 제작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하악에서도 역시 티타늄 실린더와 미지얼 캔틸리버를 갖는 브릿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에 역시 트랜스퍼 지그를 이용해서 다시 실린더와 어워트먼트를 체결을 하고 그 위에 보천물을 연결한 상태죠. 예. 이제 그 40번대 보출물은 질코니아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역시 이 질코니아 실린더, 이것은 이제 밀링을 따로 할 필요가 없죠. 예, 이 실린더를 연결을 하고 그 위에 질코니아 브리지를 제작을 해서 입 안에서 레진 시멘트를 붙인 다음에 제거해서 세면 제거를 깨끗이 한 다음에 다시 나사로 연결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40번대도 보출물이 연결된 형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프티슈가 좀 두꺼운 경우에 MUA로 뭐 3mm, 4mm짜리 이렇게 쭉 올리게 되면 이쪽이 이제 아주 컨케이브한 프로파일을 가져요. 그리고 보통 보철물의 마진은 서버 쟁집을 한 1mm 정도 가게 그 탑을 위치시키게 되면 프로파일을 아주 바이올로직하게 이렇게 S컵으로 해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잇몸 유지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 1년 4개월이 경과됐을 텐데 보온 레벨이나 잘 유지되고 있고요. 스크루의 풀림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또 큰 화두 중에 하나인 보철물의 유지 형태를 브릿지에서 조합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버트먼트 레벨에서 세멘테이션 타입을 가장 많이 쓰시는데요. 이 유니트들, 브릿지였을 때 각각의 유니트 중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에는 어버트먼트 레벨 SCRP를 배치해서 혼합형으로 보철물을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면 본 증례는 이제 10번대에서 14번에서 12번까지가 결손이고요. 임플란트는 4번, 3번 위치에 인터널 코니컬 형태의 임플란트가 식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번 위치는 캔틸리버, 미지얼 캔틸리버를 제작을 하기로 했던 환자인데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한 4개월 지나서 보철물을 할 때에는 이 4번 위치에는 어버트먼트 레벨의 SCRP를 하고요. 3번 위치에는 어버트먼트 레벨의 세멘테이션 타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각각 보시면 이것은 이제 MUA를 연결하고 4번 위치에서는 지대주 레벨에서 인상을 떴고요. 이 어버트먼트 레벨의 CRP를 하는 부위에서는 바로 임플란트 레벨에서 인상을 뜬 걸 보실 수가 있고 작업 모델 역시 4번 위치는 지대주 레플리카가 들어가 있고 이쪽에서는 임플란트 레플리카가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근데 왜 이렇게 컨비네이션을 했는가? 그 이유들을 이제 살펴보면 치료 계획할 때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죠. 먼저 이제 로드하고 스트레인입니다. 이게 이제 2번 위치는 그룹수가 많고 해서 2번과 4번을 심지 않고 3번과 4번을 심은 건데요. 그랬을 때 이제 캔틸리버 쪽에서 힘을 작용하게 되면 보통은 가운데 피벗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쪽에 위치하는 여기서는 4번 위치가 되겠죠. 4번 쪽에서 먼저 세멘트 워시아웃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둘 다 어버트먼트 레벨의 세멘테이션 타입을 했을 때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인지되지 못하고 방치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3번 위치에서 접착이 유지되니까 모릅니다. 그러면서 찌걱찌걱 하다 보면 이쪽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생물학적으로 또는 3번 위치에서 역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이쪽을 이제 어버트먼트 레벨의 SCRP를 하게 되면
그런 과부하 증상이 나타나면 이쪽에 보철 스크루가 풀리는 현상으로 쉽게 디텍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년, 2년에 한 번씩 스크루 상태를 이제 풀렸는지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하면 우리가 미리 과부하 상태를 진단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뒤쪽은 어버트먼트 레벨에서 SCRP 스크류 형태로 연결이 되고 이쪽은 어버트먼트 레벨에서 세멘테이션이 유지놀 세멘트로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철물을 제거하고자 할 때 제거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어요. 이건 반드시 제거가 될 거고 그럼 가운데 하나 유지놀 세멘이 남는 건데 이것은 제거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둘 다 세멘테이션 타입으로 지대주에 연결했을 때보다 리트리버빌리티가 좋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MUA를 연결할 때 기본적으로 MUA들이 5mm 이상의 플랫폼을 갖기 때문에 전치부 쪽에서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좋은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끌어내려는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때는 좀 불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전치부 쪽, 심미가 중요시되는 전치부 쪽으로 가거나 또는 이미 골이 많이 흡수돼서 골폭이 좁으면서 잇몸도 얇은 경우에 뭔가 검 라인을 아름답게 뽑아내고 싶다라고 할 때는 MUA를 연결해서 뽑아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좀 잇몸이 얇고 본 두께가 두껍지 않은 이 3번 위치에서는 이렇게 어버트먼트 레벨의 세멘테이션 타입을 하면서 프로파일을 끌어내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한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꼭 그런 문제가 결부되지 않더라도 환자가 이제 이 MUA를 하나 더 끼게 되면 아무래도 차시를 더 해야죠. 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그런 비용 대비 효과를 감안해서 최후방 지대치 쪽에는 MUA를 배치해서 어버트먼트 레벨 SCRP를 하고요. 나머지 부위들은 그냥 어버트먼트 레벨의 세멘테이션 타입을 해서 비용은 줄이면서 효과는 유지를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이유들 때문에 컴비네이션 타입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증례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작은 모델에서 어버트먼트 아날로그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임플란트 아날로그가 되어 있고 그 위에 티타늄 어버트먼트가 밀링이 된 상태를 보입니다. 여기선 이제 티타늄 실린더가 올라가서 그 위에 브릿지가 제작이 됐는데 4번 위치는 SCRP이기 때문에 스크롤이 뚫려 있고요. 3번은 세멘테이션 타입이라서 스크롤이 따로 뚫려 있지 않은 상태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검 라인 상에서 각각의 마진은 서브 증지발 1mm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SCRP 형태의 브릿지에 위에 티타늄 실린더가 연결된 상태, 이것은 이제 세멘테이션 타입의 지대주가 연결된 상태를 보이고요. 실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컨비네이션을 해서 쓸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요 이제 세멘테이션 타입의 지대주 형태, 이게 이제 보초볼 삽입 로우가 있겠죠. 이 축하고 지금 뒤에 어버트먼트 레벨의 SCRP를 한 이 육각부가 들어가는 이 축하고 딱 맞지 않으면 사실 여기 헥스 타입의 실린더를 쓴다 그러면 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걸려서 육각부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브릿지 형태에서 전략적으로 몇 개의 유니트에 어버트먼트 레벨 SCRP를 배치할 때에는 티타늄 실린더는 꼭 non-헥스 타입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세멘테이션 타입의 지대주의 삽입 로에 맞게 이것도 패시브하게 MUA에 안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헥스 타입으로 쓴다 그러면 헥스에 걸려서 안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멘 제거를 할 때는 먼저 이제 이 지대주와 티타늄 실린더를 입안에 연결한 다음에 이쪽 뒤쪽에 SCRP 쪽을 먼저 레진으로 붙여내죠. 그래서 바깥에서 세멘 제거를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폴리싱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입안에 다시 장착을 하면서 유지놀 세멘트로 어버트먼트 레벨의 세멘테이션 되는 유니트들을 붙이죠. 그리고 나서 SCRP 쪽에 스크루를 체결하는 방법으로 입안에 장착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먼저 지대주하고 티타늄 실린더를 연결을 한 상태에서 뒤쪽 SCRP 쪽을 레진 시멘트를 붙여낸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에는 지대주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세멘테이션 타입을 하는 부위는. 그리고 이제 여기 세멘 제거를 깨끗이 바깥에서 한 다음에 바로 여기에 이제 유지놀 세멘트를 넣어서 입안에 장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낀 다음에 꽉 물고 바이팅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보철 스크루를 넣어서 SCRP 쪽에 스크루를 체결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에 이제 세멘트가 경화될 동안 바이트 스틱을 물고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러한 형태로 이제 보철물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컨비네이션 하는 경우 중에 또 가장 많이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all-in-one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고 뼈가 부족하거나 돈이 부족하거나 하면 필요한 만큼의 많은 임플란트를 심고 뼈 이식을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적정량의 개수의 임플란트를 연결하고 전체를 스플린팅을 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브릿지를 만드는 거죠. 올인원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비용 대비 효과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가 있냐면 뭔가 문제가 생겨서 리페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보초물 전체를 다시 뜯어내서 고쳐야 되는데 이걸 뜯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전체 보초물이 페일이 되죠. 그럼 전체 보초물을 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항상 갖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인데 이런 경우에 뼈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지대주 수준에서 어버트먼트 레벨에서 세멘테이션 타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뼈가 있는 쪽으로 임플란트를 심기 때문에 임플란트 축이 제각각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위에 어버트먼트를 커스터마이즈해서 세멘테이션 타입으로 만드는데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딱 붙여 놓으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뺄라 그러면 떨어지질 않아서 못 빼는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략적인 위치에 그러니까 제거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 또는 과부하 사인이 나타나면 조기에 디텍트할 수 있는 위치에 어버트먼트 레벨 SCRP를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인원으로 브릿지가 됐을 때에는 최후방 대고치 부위에서 세멘트 워시아웃이 제일 먼저 나타나요. 예,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디자인에서 최후방 대고치 쪽에 어버트먼트 레벨 SCRP를 배치를 하고요.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 스크롤이 뚫려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쪽이 이제 어버트먼트 레벨에서 SCRP가 배치가 된 거고 나머지 앞쪽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 고릅수가 많이 되면 축이 레비얼 쪽으로 많이 기울죠. 이제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를 제작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부위들이고 이쪽은 이제 어버트먼트 레벨에 SCRP를 배치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례를 보시면 이 임플란트 축이 상악 전치부에 워낙 고릅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순축 경사가 되어 있고요. 이 디스탈 쪽의 유니트들은 상악동을 피해서 뼈가 있는 쪽으로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다 기울어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최대한 캔틸리버 양을 줄이기 위해서 뒤쪽으로 기울어져 심어진 거죠. 이쪽 미디얼 월 쪽으로 해서 앞쪽으로 기울어져 심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커스터마이즈를 하거나 아니면 뒤쪽을 SCRP를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뒤쪽을 어버트먼트 레벨 SCRP를 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런 거 할 때 이 이제 워렌텍 제품이긴 하지만 이 컨버팅 어버트먼트 또는 MUA라고 하는 어버트먼트가 허용할 수 있는 경사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도까지 기울어져도 넌 헥스를 쓰면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각이죠. 근데 이제 이 워렌텍 제품은 한 46도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넌 헥스에 캐스팅이 되는 골드 실린더나 또는 CCM 실린더를 이용해서 위에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티타늄 실린더라는 부분을 커스터마이즈한 실린더로 만드는 거죠. 이 완전은 이제 46도 범위 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면 인터널 코니컬 조인트에 컨버팅 어버트먼트 또는 MUA를 연결해서 소프티슈 레벨의 익스터널 헥스로 전환을 하고요. 그 위에 이제 캐스팅이 되는 실린더가 올라가고 우리가 이제 보철물 삽입로와 맞게 이렇게 축을 이용해서 캐스팅을 해서 만드는 거죠. 위에는 이제 스크롤이 뚫려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커스터마이즈 실린더를 만들면 그 위에 보철물을 레진 시멘트로 붙이고 빼고 끼고 하는 것은 SCRP 형태로 보철 스크루로 착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앞에 지대주 수준에서 세멘테이션 타입을 하는 부분들은 임플란트 수준에서 인상을 떠서 임플란트 아날로그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최후방 지대치 쪽에는 소프티슈 레벨의 익스터널 헥스로 컨버팅을 해서 지대주 수준에서 작업 모델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은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를 만들었고 뒤에는 지대주 수준의 커스터마이즈 실린더를 만든 거죠. 스크롤이 버칼 쪽으로 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앞쪽은 어버트먼트 레벨 세멘테이션에서 유지놀 세멘트를 쓸 거고요. 뒤쪽은 커스터마이즈한 실린더를 레진 시멘트로 붙여서 어버트먼트 레벨 SCRP를 만들게 될 거고요. 보철물은 전체를 통 질코니아 프레임워크를 제작을 했던 경우입니다. 보시면 이제 축이 많이 이렇게 틀어져 있죠. 전치부 쪽에 4개 유니트들은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 최후방은 커스터마이즈 실린더가 제작이 된 거고요. 이 반에 요 4개를 다 6개를 다 연결을 하고
먼저 할 것은 이 뒤쪽 유니트죠. SCRP 유니트를 레진으로 붙여서 꺼낸 다음에 세멘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앞쪽 유니트에 유지널 세멘트를 넣어서 입안에 장착을 하죠. 그래서 전치부 쪽에 어버트먼트 레벨 세멘테이션 타입을 붙이고요. 그 과정에서 꽉 바이팅을 한 다음에 바로 뒤에 보철 스크루를 체결을 하고 세멘이 경화될 때까지 기다리시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앞쪽에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가 연결된 상태고, 그 상태에서 트라이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쪽에 골드로 캐스팅된 실린더를 레진 시멘트로 접착을 해서 먼저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접착을 하는 경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체결이 되면 먼저 가봉제로 스크롤을 막아놨다가 한 1개월이나 3개월 후에 스크루가 풀리나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는 걸 확인을 하고 레진으로 스크롤을 막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 스크루를 확인을 해봤더니 1 내지 3개월에 좀 풀리는 현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교합 조절이죠. 그래서 과부하적 요소들을 좀 제거를 하거나 테이블을 좀 좁히거나 해서 부하량을 좀 줄이고 다시 한 3개월 후에 체크를 해봐서 루즈닝 현상이 없다. 그러면 그때 이제 클로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6년 정도가 경과됐는데 보면 디스탈 유니트에 또는 전방 유니트에도 본 로스는 없는 상태고요. 스크루 루즈닝 없고 세멘트 워시아웃도 없이 유지가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디스탈 유니트를 그냥 지대주 수준에서 세멘테이션을 하면서 템본드를 썼다라고 하면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이쪽에 워시아웃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에 따른 합병증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쪽에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스크루 상태를 확인한다라고 하면 디스탈 유니트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합병증들을 미리에 디텍트해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8년 4개월 정도 됐는데요. 티슈 레벨이나 또는 본 레벨이 잘 유지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 드릴 것은, 요새 이제 임플란트 보험이 적용이 돼서 65세 이상 적용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노인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이고요. 또 보험에서 커버가 되는 임플란트 보철 유지 형태는 PFM을 이용한 지대주 수준의 세멘테이션 타임 보철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노인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시면 어떤 부위는 어버트먼트 레벨의 CRP를 하고, 어떤 부분은 임플란트 레벨의 SCRP를 하고, 어떤 부분은 어버트먼트 레벨의 SCRP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런 치료 계획 과정들을 간단하게 한번 아주 간단한 증례로 보여드릴게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악 좌우 구치부하고 전치부가 결손이 되어 있는 환자인데, 이렇게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15번, 16번 그 상악 전치부 2개, 그리고 20번대에 4개의 구치부들을 수복한 증례입니다. 보시면은 어떻게 배치를 했냐 하면, 이제 노인 환자분이고 보험 커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10번대에 2개 유니트 들어가는 것은 어버트먼트 레벨의 세멘테이션 타입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들을 지켰죠. 지대주의 티슈 컬러는 2mm 이상이 되게 하고, 마진은 EQ 징지발 마진 정도로 해서 세멘 제거가 용이하게, 그리고 이 지대주의 세멘트 서피스 접착 면적은 최대한 넓게 확보가 되게, 물론 이제 식립축이 잘 맞게 심어져야 가능하죠. 그런 원칙에 맞춰서 어버트먼트 레벨의 세멘테이션 타입을 보험 적용해서 하게 되고요. 전치부 쪽에서는 임플란트 레벨의 SCRP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임플란트 레벨의 SCRP를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서브머전스, 이머전스 퀀터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티슈 안쪽에도 질코니아나 또는 덴탈 세라믹을 이용해서 투스 컬러 머티리얼을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가장 큰 장점은 나사를 풀르면 보철물을 제거를 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리세션이 발생했을 때 이쪽에 언더 컨터링을 하거나 하기가 용이하다라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상악 전치부에서는 주로 임플란트 레벨 SCRP를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은 어차피 보험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뒤에 브릿지로 들어가는, 중간에 가공치가 달린 브릿지로 들어가는 부분은 어버트먼트 레벨의 SCRP로 배치를 했고요. 이 4번 위치 같은 경우에는 어버트먼트 레벨의 CRP나 SCRP를 배치를 할 텐데, 환자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어버트먼트 레벨의 SCRP를 배치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환자가 비용 부담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 최소 조건으로 가는 거는
7번 위치만 어버트먼트 레벨 SCRP를 하고 브릿지가 되는 5번 위치는 어버트먼트 레벨의 세멘테이션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브릿지를 제작을 하거나 또는 이제 이 환자분과 같이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전체를 어버트먼트 레벨 SCRP를 하거나 그런 옵션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의 유니트의 어버트먼트 레벨 SCRP를 한다라고 하면 이 20번대에서는 7번 위치에 배치되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어버트먼트 레벨의 세멘테이션 타입을 하고요. 근데 본 중내는 이제 전체를 다 어버트먼트 레벨 SCRP로 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보철물이 다 연결된 상태고 초기 치유 과정이 좀 안 좋았어요. 발치한 부위에. 그래서 보면 여기 본 레벨이 좀 10번대에서 안 좋은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면서 1년여가 관계되면서 본 레벨이 회복되고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굉장히 럭키하죠. 환자가 관리를 잘 해주신 측면도 있고, 예, 운이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어버트먼트 레벨 SCRP 부위들은 본 레벨이나 소프티슈 레벨이 잘 유지되고 있고요. 전치부의 임플란트 레벨 SCRP도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년여가 경과됐을 텐데요. 역시 좋은 경과들을 유지하고 있고요. 아주 잘 사용을 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해서 보철물 유지 형태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쭉 몇 개월에 걸쳐서 드렸는데요. 아마 정리를 해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레벨에서 연결되는 스크루 타입 보철물이요. 이것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한다 그러면 교합 고경이 낮거나 근원 심폭이 좁아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그런다고 해도 최후방 대구치는 좀 불안하죠.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사용을 하신다고 해도 익스터널 헥스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인터널 코니칼에서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거고요. 절대 임플란트 레벨 스크루 타입 보철물을 브릿지로는 사용하지 마시자라는 걸 당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버트먼트 레벨에서 연결되는 스크루 타입 보철물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하이브리드 타입이나 완전 무치약에서 많이 사용을 해왔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유지 형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철 나사의 풀림 현상 때문에 사용들을 많이 안 하게 돼 왔는데요. 그런 풀림 현상은 익스터널 헥스 타입이 인터널 코니카 타입보다는 좀 많죠. 어쨌든 좋은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제작이 좀 어렵다는 거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문제 때문에 요새는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맞을 거예요. 그래도 필요에 따라서는 완전 무치약에서 하이브리드 타입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아직도 어버트먼트 레벨의 스크루 타입을 선호하고요. 대신 임플란트는 익스터널 타입보다는 인터널 코니칼 타입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보철나사의 풀림 현상이 아무래도 익스터널 타입보다는 적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쓰시는 것이 이제 어버트먼트 레벨에서 연결되는 세멘테이션 타입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쓰시는 게 임플란트 레벨에서 연결되는 SCRP 타입이죠. 임플란트 레벨의 SCRP 타입은 익스터널 헥스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널 코니칼에서는 약간의 장점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작하는 과정에서 꼭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저번에 테마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인터널 코니칼에서 보철물 유지 형태를 쓸 때 지대주 수준에서 세멘테이션을 하던 임플란트 레벨에서 SCRP를 하던 간에 싱킹에 의한 문제들 그리고 조인트 일피팅에 의한 문제들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 여기가 위크 포인트가 되겠다, 과부하 위치다 또는 스트레인이 집중되는 위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 또는 세멘트 워시아웃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들에는 선택적으로 어버트먼트 레벨의 SCRP를 같이 섞어서 쓰시면 나중에 지금 당장 하실 때는 몰라도 나중에 유지 관리를 하거나 합병증이 생겼을 때 원인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제 몇 개월에 걸쳐서 보철물 유지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리고요. 남은 2016년도 잘 정리하시고 새로운 17년 계획도 잘 세우시고 해서 보다 더 발전되고 행복하고 돈도 많이 버시는 그런 신년이 되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1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